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계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뇌종양에 걸린 주인공이 시한부 판정을 받는 장면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암과 함께 살아가는 요즘이지만 뇌종양은 여전히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이 뇌종양에 대해 3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우리 병원 신경외과 박철기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종양이면 말 그대로 뇌에 생기는 종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두처럼 생긴 부분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뇌종양도 그 부분에 생기는 종양을 뜻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종양이라고 하면 이제 뇌 안에 생기는 종양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뇌종양이라는 정의는 사실은 뇌 안에 생기는 종양을 포함해서 뇌를 둘러싼 막, 그리고 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뇌신경들, 그리고 뇌를 둘러싼 또 두개골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두개골 밖에 있는 두피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뭔가 종양이 생기면은 다 뇌종양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뇌의 어떤 부분에 뇌종양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뇌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흔히 보면 이게 뇌 전체 모형인데, 네. 우리가 이 가장 큰 부분, 네. 이 부분 이제 대뇌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소뇌가 있습니다. 네. 이 소뇌하고 대뇌를 연결해주는 부위가 이제 중뇌하고 뇌간이라고 하는 이 한가운데 이런 부위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뇌하수체라든지 이런 뇌신경들이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중추신경계라고 하고요. 이 가장 그 특징적인 거는 이 신경, 오른쪽에 있는 뇌신경은 대개 이 뇌간 부위에서 한번 이 교차가 돼가지고 왼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 경로를 주행하게 돼서 오른쪽 뇌가 문제가 생기면 되게 왼쪽 팔다리나 그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암을 붙이는데요. 뇌암이 아니라 뇌종양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그런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뇌종양 자체를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악성 암보다는 양성 조직의 종양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겠고, 특히 또 뇌 중추신경계 종양은 다른 장기의 암과는 달리 그 몸 전체로 이렇게 전이가 되지가 않고 중추신경계 안에서만 재발이나 발생을 하는 그런 좀 특징적인 종양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다른 암과는 좀 굉장히 다른 특수한 종양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되게 이제 뇌종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게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뇌암이라는 말까지 붙이면은 굉장히 더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학회라든지 학계에서도 사실 뇌암보다는 뇌종양이란 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나의 장기에 생기는 암이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뇌는 특히나 구조가 복잡해서 뇌종양의 종류도 많고 특징도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발생 빈도가 높은 뇌종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뇌종양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조직학적 진단으로 보면 거의 한 100여 종류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분류를 해서 나눠서 보면은 뇌 안에 생기는 종양보다는 뇌를 둘러싼 막에서 생기는 뇌수막종의 가장 빈도가 높은 종양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뇌하수체, 뇌 중추신경계 아래에 있는 호르몬을 주로 분비하는 기관인 뇌하수체에서 생기는 종양이 두 번째로 빈도가 높고, 그 세 번째로 이제 빈도가 높은 게 이제 뇌 안에 생기는 종양 중에 뇌교종이 그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종양이고, 네 번째가 이제 뇌신경에서 나오는 종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신경 초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양인데, 요 네 가지의 뇌수막종, 뇌하수체 선종,
뇌교종, 그 청신경 초종,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뇌종양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양은 악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는데요. 뇌종양의 종류에 따라 악성, 양성이 나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신경교종이라고 하면 같은 신경교종이 악성일 수도 양성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조직학적 분류를 따지면은 분명히 이제 양성과 악성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기, 2기, 3기, 4기 뭐 전이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뇌종양은 그 조직학적으로 양성이냐 악성이냐 악성도가 어느 정도냐 심하냐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걸 흔히 그냥 조직학적으로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단계, 4단계에 해당되는 거를 조직학적으로 이제 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그 범주에 속하는 뭐 뇌교종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뇌수막종 이런 것들도 1단계일 수도 있고 2단계일 수도 있고 3단계일 수도 있고 4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그런 뇌종양도 뭐 양성이나 악성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 뇌종양 발생의 원인이나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생 원인은 네. 대부분은 네. 모릅니다. 다른 네. 남들도 대부분에 잘 아주 몇 개하지 뭐 담배나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뇌종양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다 원인은 불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아주 일부에서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굉장히 극히 일부이라서 특별히 뭐 원인에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고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뇌종양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이 혹시 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네. 왈가왈부가 많은 그렇습니다. 이슈고요. 그 영향이 있다고 하는 논문과 없다고 하는 논문이 거의 한 반반일 네. 정도가 되고 그거를 합쳐서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영향이 있다고 한 메타 분석도 있고 없다고 한 메타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런 뇌종양을 전공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뭐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확실히 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뇌종양 예방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대부분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긴 했는데 말이죠. 특별히 예방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이렇게 사실은 빈도가 높은 종양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원인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 방법도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뇌종양이 있으면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두통이죠. 뭐 워낙에 이제 두통이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뇌종양을 이제 그 진단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처음에 진단받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은 역시 두통입니다. 그런데 네. 그 흔한 두통 중에서 뇌종양과 관련된 두통을 진단해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긴 하죠. 그 밖에 이제 종양이 아주 클 경우에 이제 뇌압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증상들, 뭐 예를 들어서 구토라든지 메스꺼움, 뭐 이런 증상들이 극히 일부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종양이 생기는 부위가 때마침 뭐 마비가 올 수 있는 운동신경이라든지 감각신경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은 그 뇌의 기능에 따라서 그 증상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전관증, 경기, 간질, 뭐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전관증이 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증상 중에서 두통이나 저림 감각, 마비, 멀미 같은 것들은 비교적 흔하게 겪을 수 있고 다른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뇌종양이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뇌종양을 의심해야 할 특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그 두통이라든지 뭐 저림 감각이라든지 뭐 멀미라든지 메스꺼움, 구토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뭐 흔히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 뇌종양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증상들은 두통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일단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증상이 장기간 동안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뭐 크게 좋아지지가 않는 그런 두통이 점진적으로 지속되면서 강도가 조금씩 더 세지는 그런 양상, 그러니까 그런 증상의 추이나 추세가 잘 관찰하는 게 더 그 뇌종양을 의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될 것 같습니다. 뇌종양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MRI나 CT나 영상 검사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영상 예. 검사가 뭐 주로 뭐 거의 대부분에서 진단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뭐 요새는 많이 그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뇌 MRI나 뇌 CT를 많이들 찍으세요. 그래서 별다른 증상이 없이도 그냥 건강검진에서 우연찮게 그 뇌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뇌종양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의심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뇌 MRI 검사가 되겠습니다. 뇌종양 첫 시간에는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종양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해 김계영,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신경외과 박철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